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대했던 5월 급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낙폭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또 주택 공급량까지 늘린다고 하니 갈 길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뭐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물건을 좀 이따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고민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8도, 집, 땅, 농지, 아파트, 건물 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7-6363, 2077-63빌딩, 63빌딩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전 투자 전략 정보는 물론 1:1 무료 상담도 가능해서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자세한 일정 중간중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대부도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먼저 우리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배우 송승헌 아니죠. 이병헌 아니죠. 합쳤습니다. 송병현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모가 우리가 또 송승헌 정도는 안 되더라도 네. 부동산 쪽에서는 또 이병헌, 송승헌 배우님 정도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에 그런 좀 이게 미사오구를 붙이면 네네. 뭔가 좀 어필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얼굴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만큼 얼굴 그 안쪽에 있는 내실을 쌓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도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부도입니다. 자, 네. 시청자 또 떨지 마시고요. 자,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인천 지금 작전동 삼천리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매매해도 되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인천 계양구 작전동이요. 네네. 네, 삼천리 아파트. 이거를 매도할지 안 할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아주 시원하게 한번 뚫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작전을 한번 짜볼까요? 작전도.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1985년도 전후반 거의 다 후반부에 공급되어 있는 그런 지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의 한 5분의 1 가격 정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동안 네. 아파트 값이 안 올랐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작전이 잘 안 먹혔어. 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작전이 어떻게 될 거냐, 작전동이. 그러면 이 아파트는 주변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2개를 또 끼고 있고, 네, 바로 맞아요. 옆으로 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 끼고 있는, 그래서 학군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어떤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 중후반부터 막 공급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주공아파트부터 해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파셔야 할 게 아니라 지금 한 30여 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 굉장히 응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파는 작전이 아니라
가져가는 작전을 짜셔야죠. 오히려 거꾸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다 저렴하니까 뭐 1억, 2억 이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다만 네. 평수가 좀 낮다. 이렇게 네, 볼 수는 맞아요.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오히려 매수하는 공격 포인트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 수비에 대한 이런 작전이 아니라 공격 패턴으로 바꾸셔도 되는 이런 작전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에 지금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 시장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만 나와도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뜁니다. 당장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부서지면서 막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힘을 충분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러면 재개발은 언제쯤 할 것 같나요? 재개발이요. 지금 뭐 네. 재개발의 끝점에 딱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재개발을 저는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늦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신규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잡고 있거든요. 이 바로 가까운 쪽이 아니라 조금 나가서 계양구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데가 바로 부천 대장지구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지구의 세대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오히려 안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흐지부지하면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늦춰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갖고 계시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 한 30년 뭐 그 이상 된 아파트가 뭐 네. 앞으로 뭐 또 한 2, 30년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짧으면 2년, 3년 이 구조에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시고 한 2년, 3년 조금 늦어지면 뭐 그때 가면 주변이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 반등을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전 설명 잘 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한 이제 가지 또 대기표를 또- 뽑고 네네. 계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시청자분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공격수로 좀 전환을 해서 네네네. 지금 수비수가 아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라는 거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30만 호 개발 계획 기주로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플러스 이번에 5월 6일 날 7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는. 그래서 수도권 안에 서울의 안에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구조고 네. 지방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수도권 안에서도 26만 호 정도가 쏟아지는 시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야.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 그러니까 계양구 작전동에서 동쪽으로 바깥쪽에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올해 빠르면 올해 늦어지면 내년 봄부터 분양시장에 이 물량들을 집어 넣겠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해서 쏟아지는 물량 플러스 개별적인 지역 개발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식 동시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시장이 오게 되면 오히려 국가 주도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뺏길 수 있으니 시장 그렇죠. 자체를 네. 소비처를요. 그러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힘 빠질 수 있으니까 올해 내년 늦으면 내후년 봄 가을 정도까지는 국가 주도형으로 공적이든 공공 임대주택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살짝 비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그 시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분양가 시장이 올라간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들어가 주니까 오히려 기대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새 거가 막 들어오면서 네네네. 또 그 노후된 게 또 새 거가 되면 그렇죠. 야, 향후 10년 뒤에 계양구는 뭐
가격 경쟁력이 엄청 높겠네요, 그죠? 그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또 제작진을 통해서 상담을 미리 접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아파트를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네. 우리 전문가님. 지금 뭐 동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지어지기보다도 공급을 이미 분양을 했는데 입주가 안 된다든가 혹은 분양을 받아도 아파트 값이 안 올라올 거라는 예상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잘 안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미분양으로는 처졌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동탄이 아파트 가격이 2019년 봄 1, 4분기 지나서 2,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대가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숨도 안 쉬고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평균 아파트가 뭐 2, 3억씩 이렇게 올랐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맞거든요. 나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탄이 오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지금 동탄 일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로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탄 똑같이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는데 먼저 개발했고 후발주자로 2차 개발을 하는데 2차 개발지는 오히려 미분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게 1차로 개발한 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로 2차 부지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와 고속도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던 분들이 고속도로와 철길을 가로질러서 가기도 좀 애매하죠. 불편한 네, 불편하죠. 부분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안쪽에 들어간다고 한들 일자리가 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교통에 의해서나 도시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자리도 없다면 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봄에 SK 하이닉스 라는 기업이 야. 용인 원산면에 들어오는 구조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주어져. 네. 그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변에 어떤 주거지 형태로 들어가기가 어디가 용이하냐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용이한 지역이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건물의 형태를 띠면서 일자리와 가장 가까워지는 구조, 그게 바로 동탄 2기 신도시, 바로 네. 2차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미분양을 다 회수하고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1216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좀 묶어가는 이런 구조로 갔죠. 그쵸. 대출도 더 강화하면서 규제. 12억이 넘는 거는 아예 대출도 해주지 말자. 그렇죠.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수원이나 용인이나 그다음에 뭐 안양시장, 과천시장, 분당시장으로 좀 중저가 시장으로 좀 움직여지는 그렇죠. 소비 패턴이 관심이 좀 쏠렸죠, 그쪽으로. 수요층들이 네. 들어가는 이런 시장에 거기에 일자리까지 바깥쪽에 엄청나게 거의 뭐 10만 이상의 일자리, 직간접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많은 사람이 오면 미리 내가 들어가서 좀 선점해 놓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매수 전환으로 움직여지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의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도 주변에 잘 끼고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데에 이렇게 골프장도 또 끼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굉장히 편한 데다 대놓고 이 바로 앞쪽에 중앙공원 주변에 또 학군도 주변에 또 가까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서가 나눠지는 이런 구조에 1차와 2차, 그러니까 동탄 2기 신도시 1차, 2차가 나눠지는 이 부분이 다 지하화 산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하, 전철 지하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 주변이 전부 다 공원화 시설이 되는 이런 구조고 깔끔하게 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조금 우회해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앞으로 근간 여기가 지하화가 사업이 끝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로 출퇴근도 굉장히 쉬워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앞쪽에 있는 1차 부지, 그 다음에 메탄이나 동탄 이쪽에 아파트들은 오히려 이제 10년 차 아니면 20년 차에 가까워지는 조금 연식을 오래 가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막 입주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거니까. 오히려 시장들이 조금 더 이쪽 2차 부지 쪽으로 많이 좀 몰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파실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 더 놓으시면서 또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2+2라고 그래서 임대 기간이 1년 플러스 1년 이런 구조에서 2+2 초도 처음에 임대를 놓을 때 전세 2년 플러스 또 2년 개념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년에 5% 이내씩 올릴 수밖에 없는 임대비 구조로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미리 좀 2년치, 4년치를 조금 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기준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매매 금액 자체,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금액 자체가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탄 1신도시가 주연 배우였는데 이 신도시는 조연이었는데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생기면서 거의 주연 배우급으로 됐습니다. 포커싱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염티읍, 아산시 염티읍 네. 방현리 네. 449번지. 네. 근데 이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해서 전망을 좀 물어보려고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죠? 예, 예. 그렇습니까? 땅하고 저 대지가 200평이고 네. 주택이 30평, 네. 농지가 그러니까 500평. 어이야. 뭐 합이 거의 600평 이상인데 예, 예. 일단 좀 부자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좋은 상담이니까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땅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야.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그렇죠. 보통 올랐을 때 귀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죠. 제가 지금 목소리 딱 들으시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중후하시고 무게감이 있으셔가지고 귀까지도 무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땅 자체로 보면 이 주변에 지금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앞에 있는 논들이 지금 도로로 지금 다 바뀌고 있고요. 이 도로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철길을 놓는다든가 뭐 항만을 늘린다든가 이 자체는 앞으로 뭐가 늘어난다는 거죠? 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여보세요?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자, 우리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늘어난다든가 철길이 늘어난다든가 예, 항만이 늘어난다든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이제 개발이 될 확률이 높겠죠. 교통망이죠. 그러겠죠. 네. 교통망 확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교통망 확충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만큼의 개발 호재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 와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토지는 지금 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무릎 아니면 엉덩이만큼 왔다. 그래서 지금 엉덩이만큼 오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많이 돌아가는 데가 네. 엉덩이 부위죠. 네. 중심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심을 쫙 잡고 계시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만 있으면 이게 어깨 혹은 야.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엉덩이에 힘이 힙박 주고 난다. 있으면? 맞습니다. 이 교통문제 그 앞쪽에가 2022년 정도 가면 도로가 거의 다 확장 공사가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때 가면 지금 땅 가격이 아직 무릎 정도밖에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장님도 오늘 앞전에 제가 상담할 때 작전을 잘 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땅 자체에다가 추가적인 건물 짓지 마시고요. 이 예. 주변에 있는 논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농림지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면 2009년 이전에는 절대 농지 개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농림지 형제로 바뀌면서 개발 기조가 부러지게 되면 가장 먼저 가격대가 뛰면서 또 개발 호재가 불었을 때 개발하기도 가장 쉬운 게 이런 아무것도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논밭 이런 땅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좋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주변에 있는 땅들을 관심 있게 급하신 분들 또 귀가 또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럴 때 팔려고 내놓습니다. 싸게라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 정도 더 매수하셔도 좋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땅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보유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한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 사장님 제가 이런 말해서 집안 자체가 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그래서 네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은 인생 자체가 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보유하시고 2, 3년 안에 건물 짓지 마시고요. 건물 지을 돈 갖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매입을. 땅을 더 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시청자분 그 정리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예. 그 자녀분 아들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제가 없으면 양자로 들어가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관리 잘하시고요. 예,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너무 행복 바이러스를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그 노후를 요즘 네네. 그 귀농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혹시 그 귀농을 생각하신 분들에게 그 땅을 살 때 네네. 좋은 팁이 있으면 좋죠. 좋죠. 귀농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 네. 내가 귀농할 때 내 집 내가 짓겠다는 고집, 그게 로망이거든요. 있죠. 예.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로망이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일일이 흙집, 다, 나무집 짓겠다. 그쵸. 이 생각 100% 버리고 내려가시는 거 맞고요. 네네네. 귀농 귀촌 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사계절은 적어도 1년은 내려가서 선행으로 월세집에서라도 살아보자. 이야. 그거고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 하실 때 나는 귀농은 교육을 좀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촌 하시는 분들은 나 농사 안 질 건데 하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귀촌을 하시더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 꼭 이수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친구 사귐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지역 풍토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친구 사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지역 생활 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안 되면 귀농귀촌할 때 땅을 잘 모르고 들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건물 지어서 그리고 그 지역민들과 친함이 없이 속함이 없이 있다 보면 2, 3년 안에는 나와야 되는 나와죠. 거죠. 나올 때는 집 지을 때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렇죠. 땅 살 때 땅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땅을 잘 못 팔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하고 친함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도 잘 못 받고 또 땅 팔려고 움직였을 때 좋은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귀농 귀촌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다시 도시로 나와서는 월세집 생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가 왔는데 뭐 공기 좋아서 위치 좋아서 네네. 물 좋고 하니까 나 여기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네. 포인트입니다. 사계절 한번 가보시고 네. 뭐 근처에 내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실전 투자 강의와 무료 세미나가 있으시죠?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평택 저희 사무실에서 부동산 특강식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좀 해주면서 이런 토지, 귀농, 귀촌 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네네. 짜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좀 맨투맨 1대1로? 맨투맨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울산,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부산 이렇게 해서 경상도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쪽 시장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좀 해줄 그렇죠. 수 있는 이런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기가 힘드시니까 직접 찾아가서 네네.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꼭 세미나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와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대에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2077-6363,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으로 돈 안 냅니다. 무료 상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시청자 전화 상담 접수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평소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울산과 네네. 부산에서 예정인데 먼저 울산 지역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네네. 또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돈은 계속 풀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경기 지표는 안 올라가고 있고 안 올라가죠. 지금 계속 지금 기업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 발표가 그닥 좋은 소식들이 전부 다 없어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데 증시는 즉각으로 반영이 그렇죠.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부동산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평균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이렇게 반영이 이루어지거든요. 뒤늦게 터지군요. 그래서 지금 경기 지표를 쭉 시간을 두고 보면 2008년 혹은 97년 IMF 차관을 받아들이는 시점처럼 혹은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났을 때 네네. 특히나 이 아시아권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시기와 좀 비슷하게 경제 지표가 가고 있지 않느냐. 리먼 사태나 네네. IMF. 그렇게 되면 네네네. 부동산 시장도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 구조로 봤을 때는 네네.
빠지는 데는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빠지는 보여집니다. 데는 훅 빠지고. 네네, 훅 빠지고 좀 보합세를 유지하는 시장이면 좀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게 08년도 기준을 잡으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청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빠지는 시장이 이루어졌고요. 광역시도요? 네네. 08년, 09년, 010년, 011년 기준으로 잡으면 반대로 광역시나 수도권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빠지면서 좀 유지는 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가격 추이표를 쭉 시대를 앞으로 가서 돌려서 보면 네네네네. 실제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땅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디플레이션에 장기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네. 수도권 시장들이 뭐 빠지는 데는 반토막 난 시장도 있고요. 그렇죠. 뭐 특정 서울 구 25개 자치구 중에 특정 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한 3분의 2까지 빠지는 서울인데. 네네네. 네네. 이런 시장이 나온 반면에 네네. 광역시 그 밑단의 C 단위 네. 그런 단위는 오히려 많이 안 빠지고 그냥 쭉 이어졌거든요. 그 시장이 쭉 오면서 보니까 리먼 사건이 끝나고 2012년 이후부터 다시 이제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르기 시작하는데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안 빠졌던 C 단위 아파트들은 그대로 또 있고요. 그대로. 반면 그때 한번 휘청했던 지역들의 아파트 시장이 2013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대 7년 내지 8년 동안 수도권 다 뛰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대대광 엄청나게 네. 뛰었죠. 말해서 뭐합니까? 네네. 그 앞전에 부산시장 다 뛰었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가격들이 그때 한번 휘청했던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2020년에 지금 뭐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하락에 의한 그 시장이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게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관건이죠.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008년 리먼 사건하고 좀 반대급부로 갈 것이다. 이제는. 반대 상황이 네네. 올 것이다. 반대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빠졌던 수도권 시장은 이제는 안 빠지는 시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단위도 그때는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이 사태 경기지표 하락 기류가 오더라도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는 약보합 혹은 시장을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뀔 것 같고요. 광역시 단위도 빠지지 않고 보합세에서 멈춰 있거나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 네네. 반면에 08년 이후에 안 빠졌던 시장, 그리고 잘 안 올랐던 시장, 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오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서 안 올랐던 시장이 네네네네네. 오히려 서서히 뭐 갑자기 폭락은 아니지만 네네. 서서히 빠져나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포함이죠.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단위는 네네. 일자리를 포함하면서 오히려 읍면동 시 단위의 그 주변 조금 작은 지역의 시군 읍면동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가격이 뛰고요. 네네. 반면 일자리가 계속 빠지고 경기 지표가 안 살아나는 그 주변의 시군 읍면동 단위는 좀 작아지는 앞으로 이 시장은 뭐 1, 2년 이런 구조가 아니라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로 세미나 가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13년도 기준 잡으면 117만 인구에서 지금은 113만 4만 정도 인구가 오히려 한 3만에서 4만 정도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데 줄었네요.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였지만 일자리에 대한 뭐 철강산업, 그다음에 해운산업, 석유화학산업들이 조금 안 좋았죠. 2017, 18, 19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빠지는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였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쪽 구조에 어떤 일자리도 안 늘어나는 구조에
신도시, 혁신도시가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급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우정혁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겠지 했는데 네. 일자리가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줄어들면서 아파트 값이 안 뛰는 시장이니까 추가적인 이 아파트 공급량이 거의 10년 가까이 없었던 시장이 바로 울산광역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값 뛴 게 2016, 17, 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 지방권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른 시 단위 개념처럼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아파트값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경기 지표가 조금 빠지겠지만 급반등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폭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울산광역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울산광역시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저희가 세미나가 가는 데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네네네.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하고 조금 지금 10년 동안 걸어온 어떤 주택시장의 패턴이 좀 달라요. 네네네. 뭐가 다르냐면 울산광역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정혁신도시 사업 이외에 신규 물량이 공급이 별로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10년 동안 특히나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기준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북쪽도 양산 쪽으로 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좀 네네. 늘어났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부산은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면 태평양 연해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량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동쪽과 서쪽, 북쪽이 근간 10년 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다.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인 부산광역시는 굉장히 가격대가 올랐답니다. 엄청 올랐죠. 또 한 가지는 인구 추이표를 좀 보시면 부산광역시의 인구가요 200, 300만을 넘어서 야. 356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런 네네.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2의 서울 수도권이라고도 부르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20년 10년 기준을 잡으면 인구 기준이 356만에서 340만으로 줄었어요. 줄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만의 인구가 빠진 지역입니다. 16만 인구면요. 아까도 말했던 읍면동, 시, 그러니까 시급이 하나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지방의 네네. 시세정만큼이 빠져나가 버린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는 10년간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남구, 중구, 동구, 수영구로 해서 동래구, 해운대구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산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한복판에 와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된 양들은 좀 많았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함께 또 움직였던 시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동서로 좀 나눠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동서의 추후와 서쪽의 추후가 좀 나눠지는 이런 구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조금 혼재하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가서 네네. 이런 시장들을 좀 면밀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쏙쏙 빨려들게 되는데 이게 뭐 생방송이라서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이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보너스, 1대1 상담까지 가능한 세미나 일정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토지 좀 궁금해서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평택시 팽성읍 네, 노성리 네, 1-5. 네. 그거 좀 궁금해요. 예, 몇 년 개발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뭐가 호재가 있는지 네,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이 지역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아이고야. 일자리가 네. 늘어나면서 지금 사람들의 유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아이고야. 그 얘기는 미래 가치가 좋다는 얘기겠죠. 어짜. 그죠? 근데 네. 실제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이 지역에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래 가치를 잘 몰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군요. 맞습니다. 네. 등장 밑이 어둡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람 부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누가 찾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좀 금액 좀 더 줄 테니까 그렇죠. 막 좀 이러면 팔라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논이 아닌 곳이니까 보유를 하셔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땅 자체도 몇 평 정도 되시는가요? 한 1,500평이요. 이야. 1,500평 정도면 아파트 두어 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렇죠. 두어 동이죠. 개발만 되게 되면. 아파트 그래서 두어 동이죠. 이 지역은 이제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도로 관계 좋아지고 또 교통 문제에 막 맞춰서 주변이 건물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 땅이 지금 농사 짓는 논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종상향 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보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네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한번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네네. 조금 한번 옮겨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선생님의 그래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네, 저는 지금 볼 때 이미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옮겨보신다고 하시면은 만약에 옮겨보신다고 하면 네네. 건물이나 아파트 아니고요. 이쪽 평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부지에서 위쪽으로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밑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네네. 위쪽, 그러니까 평택 안쪽으로 좀 들어간다 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지역을 달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쪽에 사신다면 이 주변에 큰 도로 넘어서 이렇게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뭐 동네 이름까지 말씀 안 하더라도 네, 이유는요? 지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지금 가격 반등 차익이 좀 나는 부분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부자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이 평택, 팽성 일대 토지. 네네. 야,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네.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네네네. 지도 잠깐 보시면 여기도 논, 여기도 논, 여기도 논이지 다 않습니까? 논이네요. 여기 주변에 지금 마을 조금 빼고는 전부 다 논이죠. 네. 그런데 좀 섹터를 저희가 정해갖고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네네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위쪽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논들은 네네. 과거에 이 논과 이 논이 똑같은 논 같지만 이 네. 논들은 이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논의 역할을 하지 않고 네. 바로 건물들이 들어서는 야. 이런 시장으로 바뀝니다. 네. 물론 이 주변에 있는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건물들이 들어서는 시장으로 바뀌면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또 논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이 주변에 있는 땅이 똑같은 논이 건물의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 땅이 또 가격이 오르나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유가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 땅은 수용 혹은 개발이 되면서 네네네. 대토라는 요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농사 짓는 구조 혹은 대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을 늘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지금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가 단순하게 2만 3만이 아니고요. 이 가까운 지역 한 4, 5km 이내에 저는 언뜻 보기에 앞으로 10년 안에 50만 이상의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어마어마한 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평택 다 논인데요. 이게 보시면 다 논이죠. 네네. 근데 이 논이 조금만 기다리면 자 보십시오. 돈이 됩니다. 조금만 버티시고 논이 돈이 되니까 엉덩이 힘 빡 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신축리 3구 네네. 316에 3번지요. 네네네. 그리고 140에 10번지. 네네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투리가 구수하십니다. 충청도요. 네, 충청도요? 저도 충청도 살아요. 네, 아. 반갑습니다. 나 노인네요, 노인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서 별로 안 먼 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룡산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유성이거든요. 저도 예,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예,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를 봐야겠죠, 우리 시청자님. 예, 자, 이 땅 구조로 보시면 지금 이 주변에도 지금 카페도 들어서고 펜션도 들어서고 막 그럴 겁니다. 그죠? 여보세요? 예, 예. 네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글쎄, 뭐 그런 게 들어서는 게 없어요. 들어서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네. 조금 위쪽으로 가시면 계룡산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서서히 이제 펜션이나 고급 커피숍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 네. 지역에서 좀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예, 예. 논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충남이 혁신 도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통과. 지금 상위법을 통과하면서 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혁신 기업들, 혁신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논산도 굉장히 좋아지고 참고로 논산 그 자체로만 볼 때도 지금 국방에 관련된 큰 산업단지가 들어올 네네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네. 들어가는 거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논산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네. 건물이 없다면 당분간은 건물 짓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보유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보유하시다가 2년 내지 3년 정도가 오면 팔 타이밍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 정리를 해드리는데 장기 막 20년, 30년 보유 기간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 정도만 가면 한 번 정도는 매도 타이밍이 올 때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충남에서 그 괜찮아요, 뭐뭐 네네네네. 해요 하니까 결론으로는 보유로 맞습니다. 보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료 특별 강의나 세미나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송병훈 전문가, 송승헌, 이병헌 씨보다 더 빛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네. 더 알찬 정보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전해드린 부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2077-6363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움직이시고 콜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구도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